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정보 주식 강좌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2017년 유망 테마 지주회사입니다. 어, 이건 하나의 테마예요. 올해 중요한 테마. 제가 그 핫한 업종으로 작년 12월에 3D 낸드 플래시랑 인공지능 말씀드렸었고 괜찮았죠?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오늘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차례대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제 지주회사가 뭐냐? 이제 흔히 말하는 홀딩 컴퍼니, 이제 그 영어로 줄여서 HC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회사는 자회사. 그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손자회사다. 또 이런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별도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지주회사, 주식만 보유하면 순수지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순수지수의 회사를 보통 이제 제가 홀딩 컴퍼니다, 홀딩스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중요한 거, 지주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산 총계가 1천억 원 이상, 그리고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 가입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행위 제한 요건으로 상장 자회사 지분의 20%를 보유해야 돼요. 비상장일 경우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지주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주회사를 하려고 할까요? 지주회사의 역할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기존 일반 회사들은 자사주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주회사를 만들면 대주주의 그런 지배 구조를 강화해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또 회사가 그 한 회사 이제 성장하다 보면 여러 이질적인 사업 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 너무 이질적이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회사 여러 사업 부서가 있는데 한 사업 부서는 되게 좋아요. 또 근데 한 사업 부서는 못해요. 근데 이 못하는 사업 부서 때문에 잘하는 사업 부서가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업을 분할해서만 못한 거는 떼어내고 나중에 구조정에서 팔거나, 또 잘하는 거는 이렇게 떼어지면 재가격을 받겠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 회사는 이제 순환출자라고 그래서 한국 특유의 그런 구조가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켜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대주주 입장에서 그 여러 개의 회사를 다 이제 지분율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예전에는 창업주였던 그런 오너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나마 대주주 지분이 컸는데 요새 2세, 3세에 막 얘네들은 별로 지분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으면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배당이 증가해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자, 기업 분할은 크게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어요. 일단 물적 분할, 기존 회사가 신설하는 회사의 그 지분을 100%다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신설하는 회사는 비상장사로 남게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인적 분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 회사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죠. 분할 전에는 대주주가 이제 어떤 한 회사의 20%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요. 이때 대주주가 기존에 20% 지분 갖고 있었던 걸 지주회사도 갖고 사업회사도 갖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나서 다시 자회사로 전환할 때는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그 지주회사 지분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4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은 없지만 지주회사를 40% 갖고 있고, 또 그 지주회사가 20%의 지분을 사업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는 지분이
관리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자사주는 신설 사업회사에서의 기존 자사주만큼 의결권이 생겨버려요. 돈 안 들고 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대주주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 5월에 그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법안이 발의가 됐고 2017년에 7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이냐? 이제 공정거래법, 상법, 법인세법이 있는데 공정거래법,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지주회사 설립 목적의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 원래 외국은 다 이렇게 해요.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다 소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업회사의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대주주를 위한 거다. 사실 그 의결권은 그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의 돈으로 사는 거지 대주주의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의결권이 생겨버리면 대주주는 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고 2016년 15월에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또 여기 또 같은 내용이죠.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같은 얘기고. 또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분할 신주 배정 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지금은 인적 분할을 이제 7월 전까지 하면 세금을 안 내요.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오뚜기가 그 상속받으면서 그 오뚜기 총액이 3천억이었는데 상속세가 50%잖아요. 1,500억 냈어요. 근데 이렇게 지주사로 이렇게 싹 하면 세금 안 낸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2017년 7월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최소 4에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17년 2월부터는 지주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월, 3월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인적 분할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을 보면 그 한 분할을 한 후에 발표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초록색 바 보면 9개월 뒤엔 90%가 올랐죠. 또 배당이 늘어나게 돼요. 예전에 순환 출자일 때는 내 지분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렇게 돼 내 지분이 갑자기 아까 막 생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당을 대주주 입장에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죠. SK와 SK이노베이션의 분할 이후 시가총액 추이를 분할 결정할 때 올랐고 또 한 다음에도 올랐어요. CJ랑 CJ 제2제당도 한번 보시죠. 분할 결정할 때 올랐고 재상장 한 다음에 또 올랐어요. 한진칼 보시죠. 대한항공 때 떨어졌고 한진칼 때 올랐어요. 콜마홀딩스, 한국콜마 분할 결정할 때 올랐고 재상장을 해서 올랐어요. 가장 최근 거 이녹스가 이제 1월 6일 날 이녹스 신소재 해갖고 이제 기업 분할을 발표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인적 분할 발표 시점이에요. 약간 떨어지다가 이번에 올랐죠. 물론 이제 이녹스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죠. 반도체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투자할 거냐? 인적 분할 후에는 사업회사가 재평가를 받거나 대주주도 사업회사 지분과 지주사 지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 결론은 인적 분할한 후에 사업회사 재상장한 후에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서서히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 테마는 단기간에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테마처럼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종목 보시면 그 시가총액 2천억 이상 기업 중에 자사주 비율이 1% 넘고 자사주 비율이 높아야겠죠. 예?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 미만이며 주가주 순자산 비율이 1.5배 미만인 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SK, 삼성물산, 금호물산. 또 중소기업군에는 환인제약, 광동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유유제약, 삼천리, 대덕전자, 현대그린푸드, 벽산, 빙그레, 그랜드백화점, 유성 TNS, 영흥철강, 조광페인트, 연희정보통신, 진성TC다. 이게 보면 돼요. 이거는 서둘러서 보실 필요 없어요. 발표한 후에도 보시면 되니까. 인적 분할 발표할 시점에는 그 전에 주가의 트렌드에 따라 주가가 그 전에 발표 전에 올랐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떨어졌으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인적 분할 발표 후에 보시면 되고 이제 재상장한 다음에 후에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건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금호석유, 빙그레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는 올 2월에 현대글로비스의 보호 예수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은 사업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지금 쪼갠다 그러잖아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올해 좀 중장기로 투자하신 분한테는 좋은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발표 난 다음에도 천천히 투자하시면 되니까. 자, 어떻게 오늘 방송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올해 반드시 알아야 할 테마, 지주회사 테마였습니다. 이게 일반 다른 테마와 달리 이제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테마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